어느새 훌쩍 어른이 된 이 세상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동화로부터 온 편지. 오늘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고려 충렬왕 때 보각국사 이련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유사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를 재밌게 동화로 엮은 삼국유사 중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신라의 유명한 장군 김유신에게는 왕비가 된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신라에 멸망당한 가야의 여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왕비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꿈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신라 장군 김유신에게는 보희와 문희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용맹한 화랑으로 이름을 떨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신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멸망한 금관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이었지요. 가야의 힘이 약해져 신라 왕에게 나라를 바치고 신라로 와서 살게 되었답니다. 신라의 귀족들은 김유신 집안을 비굴한 가야 왕의 후손이라고 놀렸어요. 그럴수록 김유신은 더욱 열심히 무예를 갈고 닦았고 보희와 문희는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지혜를 길렀습니다. 그날은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잠을 못 이루다 새벽녘에야 잠이 든 보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희는 홀로 서라벌 서쪽에 있는 선도산 서악을 오르고 있었어요. 따스한 오솔길의 양옆으로 향기로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단숨에 산꼭대기로 올라간 보희는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오줌이 산을 타고 내려가 시내를 이루더니 성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보희는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줌이 온 성안을 축적 쉬는 꿈이라? 그건 나라를 얻는 꿈이라던데? 문희는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언니, 그 꿈을 내게 팔아요. 언니가 갖고 싶어 하던 비단 치마를 드릴게요. 보희는 비단 치마란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 꿈을 너에게 팔게. 문희가 치마폭을 벌리자 보희는 꿈을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문희는 얼른 치마폭을 감싸 안으며 가슴속에 꼭꼭 품고 또 품었지요. 얼마 뒤 정월 대보름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에서 흥겨운 놀이마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유신도 김춘추와 함께 집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틈만 나면 놀이 삼아 축구를 하곤 했어요. 왕손이면서도 왕위를 이을 처지가 아니었던 김춘추와 귀족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던 김유신은 서로를 위로하며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정월의 칼바람이 매서웠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김춘추와 공을 주고받던 김유신이 짐짓 넘어지는 척하며 김춘추의 옷자락을 밟았습니다. 그 바람에 김춘추의 옷자락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아우, 일을 어찌합니까? 나 때문에 일이 됐으니 집으로 들어가 옷을 꿰매고 가시지요.
김유신은 김춘추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춘추도 김유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옷자락이 찢어진 채 거리를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김유신은 보희를 불렀습니다. 내 실수를 춘추공의 옷이 찢어졌구나. 내가 공의 옷을 꿰매드려라. 그러자 보희는 얼굴을 붉히며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어찌 그리 사소한 일로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방 안에서 오빠와 언니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문희는 언니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김춘추는 누구라도 반할 만큼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김유신이 이번에는 문희를 불렀습니다. 문희는 기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대신 제가 할 터이니 오라버니는 걱정 마세요. 문희는 반지꼬리를 챙겨 김춘추가 기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받아든 문희는 한 땀 한 땀 정성껏 찢어진 옷자락을 꿰매었어요.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문희의 모습이 김춘추에게는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이내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어둑어둑해진 동쪽 하늘 위로 그 해의 가장 큰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고 만날수록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문희는 김춘추의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문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가야 왕족 집안의 딸이 신라 왕족인 김춘추와 혼례를 올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문희의 마음은 커다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오라버니라면. 문희는 김유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유신은 동생의 처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 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하인들이 북적거리는 앞마당으로 문희를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화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홀개도 올리지 않고 아기까지 가지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김유신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바깥 출입을 삼가고 내 명령을 기다려라. 내 너를 곧 화형에 처할 것이니라. 김유신 장군의 누이 동생이 홀례도 올리지 않고 아기를 가졌다지? 장군이 화가 나서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려 한다는군. 그렇다고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인다니 장군도 참 대단해. 아기의 아비가 춘추공이라던데. 가야 출신 주제에 감히 춘추공을 넘보다니.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덕여왕이 곧 남산으로 행차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유신은 마당을 나가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작을 높이 쌓아 올려라. 그리고 지금 당장 문희를 데려오너라. 마당으로 나온 문희는 침착하게 김유신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하인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내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남산에 올라 성안을 내려다보던 선덕여왕이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덕여왕은 깜짝 놀라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들은 대로 여왕에게 고했지요.
김유신 장군이 지압이 없이 아기를 가진 누이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인다 하옵니다. 선덕여왕은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 또 물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행이라 하더냐? 그때 옆에 있던 김춘추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덕여왕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내가 한 짓이로구나. 어서 대답해 보아라. 김춘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조카인 김춘추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너로 말미암아 죄 없는 한 여인이 죽게 된다면 이는 곧 신라 왕실의 수치가 아니겠느냐. 어서 가서 형을 멈추게 하라. 김춘추는 곧장 말에 올라 김유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왕명이니 장군께서는 부디 노여움을 풀고 노이 동생을 용서해 주시지요. 마침내 문희와 김춘추는 떳떳하게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과 뒤를 이은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김춘추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연히 문희는 왕비가 되었지요. 뱃속의 아기는 아버지의 김춘추의 뜻을 받들어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난날 비단 치마와 맞바꾼 오줌 꿈이 바로 왕비가 되는 꿈이었다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호되게 꿈값을 치르며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낸 지혜롭고 대범한 여인이 바로 문희였다고 말입니다.